최신 IT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이수다입니다. 오늘은 통신비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휴대전화 요금일 텐데요. 편집장님은 요금제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이동하면서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TV와 같은 동영상을 자주 보고 음악을 자주 들어서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서 8만 원대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신비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제가 쓰는 습성상 이 데이터 무제한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중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것을 골라 쓰고 있습니다. 네, 예전엔 문자 메시지 무제한, 통화 무제한 요금제도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요금제들은 대부분 5만 원대였습니다. 아무래도 요금제가 점점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 요금제와 연관이 깊은 게 바로 통신요금 인가제입니다. 통신요금 인가제, 한마디로 시장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는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네, 휴대전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새로 만들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인 거죠. 그리고 네. 2위, 3위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 제도가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는데요. 이제는 1위 사업자도 요금제를 만들 때 정부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2위와 3위 사업자처럼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91년에 생긴 법이니까 30년 만에 사라졌네요. 네, 그만큼 통신사들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폐지 얘기는 6년 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로 우산이 됐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반대가 심했고요. 요금 인가제가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지 한번 표를 보면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30년 변천사를 정리한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통신요금도 물가안정법에 속해서 모두 인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1997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런데 1997년 이후에 삐삐 그리고 휴대전화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통신 서비스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독과점 사업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유지되어 온 규제도 뭔가 변화가 필요해 보인 거죠. 네, 만약 휴대전화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이 비싼 요금제를 출시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이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낮은 요금제를 내놔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네,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현실은 좀 다소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1위 사업자가 요금을 내놓으면 2, 3위 사업자는 그 요금제에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요금제만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요금제 하한선 역할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통신사들이 시장에서 다양한 요금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1위 사업자에 의해 요금제 라인업이 생겼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물론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된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SK텔레콤이 5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7만 원이 넘는 요금제를 만들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퇴짜를 놔서 5만 원대 요금을 출시한 게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통신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요금제가 사실상 따라오른 겁니다. 그래서 요금제 인가제를 폐지하는 반대 목소리도 높아요. 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제가 오히려 오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반대로 정부와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요금 인가제가 없으면 다양한 요금제가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신사가 알아서 요금제를 만들면 되니까 많은 요금제가 시장에 생기겠죠. 그만큼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거고요. 문제는 통신사들끼리 단합해서 요금이 전반적으로 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보려면 과거 시행된 단통법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통법, 즉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한 법률이 시행됐을 때에는 우리에 대한 목소리도 컸지만 전반적으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보니 기대와는 다소 어긋난 점들이 많았습니다. 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어디 가서 휴대전화를 사냐에 따라서 핸드폰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났잖아요. 그런데 단통법 이후로는 휴대전화 구입 시 받는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누구나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조금이 이전보다 적어서 오히려 체감 가격은 높아진 겁니다.
지금 통신요금 인가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이 단통법을 예로 들면서 결국 통신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단통법 사례를 보면 요금제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건 요금 인가제 시행 당시와 현재의 통신 시장 구도가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 시장 점유율은 매년 조금씩 하락을 해서 현재는 4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독과점 사업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보완책도 있습니다. 이번에 요금 인가제가 폐지가 됐지만 요금 인제가 시장에 나온 후에 이 요금제로 시장에서 전반적인 요금 인상 우려가 있다면 이를 반려하는 유보 신고제도 있습니다. 네, 유보신고제란 신규 요금을 출시한 뒤에 15일 동안 정부가 시장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통신사에게 요금제를 반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 기존 통신사 회선을 빌려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는 알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다수 출시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요금제가 시장에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요금제가 반드시 나와야겠죠. 알뜰폰 사업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아직 높지 않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경쟁 구도가 좀 더 활성화돼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통신사들은 요금제 베끼기 논란도 있어 왔습니다. 그만큼 경쟁보단 아무래도 단합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된 만큼 새로운 요금제로 치열한 경쟁 구도를 갖추는 게 과제로 보입니다. 네, 요금제 상승이나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부와 관계당국, 통신사, 그리고 소비자 단체가 지속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야 폐지의 부작용을 낳지 않을 것입니다. 단통법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이수다였습니다.